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콩님께서 이번 이야기도 키무라 선생님 이야기고요. 키무라 선생님께서 영매사로 의뢰를 받으시는데 보통은 대부분 자기가 왜 이런 영적인 현상을 겪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대요. 왜냐하면 영적인 현상이라는 게 구체적이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 있고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해결을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안 돼서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오셨거나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은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인지 모르시거나 근데 요번 이야기에 나오실 의뢰인분은 명확하게 알고 계셨대요. 누구 때문인지 근데 왜를 몰라서 찾아오신 거예요. 의뢰인 여자분인데 나나 씨라고 할게요. 나나 씨가 의뢰인으로 찾아올 수일 때 키우 선생님이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하니까 저희 할머니 때문에요. 그것이길래 할머니께서 영적인 일을 겪고 계신가, 영적인 경고를 남겨주셨나 하고 처음에 예상을 했는데 할머니 영가가 자꾸 제 주변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혹시 영을 보시나요? 하고 물보니까 그건 아니래요. 그건 아니고 할머니의 영가 자꾸 제 앞에 나타나는데 이게 아무래도 할머니께서 생전에 저를 많이 아끼셔서 저한테만 자꾸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설득력이 있다 그래요. 키무라 선생님 말에 따르면은 영이라는 게 명확하게 그 형태가 보이거나 아주 확실하게 사람한테 악영향 혹은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보통 보편적으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경우가 있대요. 하나는이 연기 가지고 있는 그 원한이나 혹은 선한 기운이 너무 강해서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이 휩쓸리거나 혹은 영가가 살아계실 때 살아 생전에 인연이 있던 사람들 주변에 나타날 때 유독 선명하게 그 현상이나 모습을 드러내신대요. 왜냐하면 연이 다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 영적인 감각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고. 특히 혈연 이게 제일 강하고 그 다음으로 강한데 종교적인 인연이 있는 분들, 내가 이분한테 종교적인 뭔가 가르침을 받았다. 이분 덕에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었다 하시는 분들이 두 번째 우리가 학연, 지연, 혈연, 흡연 이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그것도 일종의 연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이 닿은 사람들의 영가를 보는 경우가 있다. 아무튼 연이 다 사람의 영과는 잘 보인다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가족이니까 혈연 관계고 그만큼 연이 깊으니까 그러면은 얘기를 조금 해주시겠어요? 하니까이 나나 씨가 이제 어릴 때부터 할머니인데 굉장히 나나 씨가 아끼셨대요. 나나 씨만 하면 아이고 우리 손녀야 왔어. 아우 우리 손녀 키도 쑥쑥 크고 아구도 너 이제는 기태가 났나? 아이고 저 큰데 살이 좀 빠졌어. 막 이렇게 아껴주시는데 너무 좋아했대요. 나나 씨도. 왜냐? 애들도 어근도 당연히 나한테 전혀 해끼칠 생각도 없고 나한테 일방적으로 잘해주는 분 좋아하셔, 당연히.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할머니가 방학이나 그때가 되면 꼭 부모님한테 그랬대요. 나나 씨의 부모님한테 들도 좀 쉬어야지. 학교 안 갈 때 방학에는 내가 데리고 있을게. 아유, 괜찮아, 괜찮아. 우리 집에 맡겨놓고 이때 너희들도 좀 쉬고 여행도 갔다 오고 해.
하고서는 나나치의 부모님은 좀 쉬게 해주시고 할머니께서 나나치게 데리고 우리 요번에 할머니 집에서 재밌는 거 하자. 뭐 이러면 놀아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시골에 가서 여기저기 할머니하고 같이 동네 마실도 가고 시골이고 하다 보니까 곤충체 같은 것도 하고 되게 그렇게 잘 녹았는데 할머니가 하루는 그것이더래요. 나나야, 나중에 우리 나나 아프면은 할머니가 나나 들려고 준비한 게 있어. 이거를 나중에 엄마하고 아빠한테 줄 테니까 나나 아프면은 엄마 아빠가 이거 너한테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여주시는데 예, 화분이더예요. 화분에 얇은 풀가지가 올라와 있고 풀잎이나 있고 그리고 위에는 열매 같은 게 나 있기도 하고 근데 난초같이 막 화려한 건 아니더래요. 그래 가지고는 할머니 이거 뭐예요 하는데 이게 아주 좋은 거야. 나중에 나나 아플 때를 위해서 할머니가 해지하고 있어. 하니까 그렇구나 하고선 생각만 했대요. 그런데 나나 씨가 점점 성장을 하고 할머니는 나이가 되시니까 노쇠해지시는 거죠. 나이가 들려가지고 자연스럽게 뭐 딱히 큰일 없이 사고가 있다거나 큰 병 없이 자연스럽게 집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대요. 평온하게 눈을 감으시면서 짐 정리를 하다가 나나 씨한테 그 화분이 넘어온 거죠. 원래는 엄마하고 아빠, 그러니까 나나 씨의 부모님께서 아이고 어머니가 우리 나나 주라고 얘부터 키우던 거야. 이게 당신하고 내가 이제 이거를 잘 키워야지. 근데 나나 씨가 할머니를 워낙 좋아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때 이미 할머니가 자고하셨을 때는 나나 씨도 이미 나이가 많이 있었대요. 대학교에 들어가고 그 정도 나이인 거예요. 성인하고 청소년기 사이 대학으로 넘어가는 감수성도 있고 내가 뭔가 책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이거 내가 어차피 대학 들어가면서 자취할 텐데 이거 내가 들고 갈게. 엄마, 아빠 내가 이거 할머니 기억하면서 내가 잘 키워볼래.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대견해요. 그래, 할머니가 널 그렇게 아껴주셨는데 그래, 네가 한번 책임지고 잘 키워봐. 이게 뭔지는 몰라도 약 같은 걸로 쓰려고 너희 할머니가 이렇게 키워놓은 거야. 네가 한번 책임껏 한번 키워봐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올라가고 자취방으로 옮기고 하면서 그거를 화분을 애지기 물도 주고 영양제도 꼽아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봄, 여름 날씨 따뜻하면은 풀이 이제 열매도 맺고 잠시 그러는데 재밌는 게 집안에도 그건지도 모르는데 1년 내시 자체 잎이 푸르더래요. 왜냐면 집에서 기르는 난초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1년 내시철 그렇게 푸릇푸릇한 식물들도 많잖아요. 나나 씨가 그렇게 식물에 해박하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할머니가 키워줄 수 귀한 식물 정도 그렇게 기반에 두고 있는데 그 나나 씨는 점점 이제 대학 생활하고 대학 공부하다가 졸업할 때가 다 되고 취업할 때가 돼가니까 여기저기 좋은 데에서 취업 계의도 많이 오고 살짝 얘기를 하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할 곳이 내정이 된 상태로 졸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거의 취업이 내정 받을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씩 생기고 그게 되게 형편이 좋아지기 시작했대요. 근데 나나 씨가 능력을 꽃피우고 이제 다회로 나가려는데 그 시점부터 꿈속에서 할머니가 나오시더래요.
할머니가 나와서 아이고 우리 나나 예쁘게 컸네 이거니까 할머니다. 할머니 하는데 저 멀리서 할머니가 나나치게 보면서 쓱 눈을 위하려고 흘더래요. 그래, 이제 팔다리도 길쭉하고 얼굴도 예쁘게 폈고음. 더울 때야음. 좋겨 좋을 때야군 꿈속에 사라졌대요. 아유, 할머니가 그래도 나이 이렇게 잘 큰 거 보고 가시는구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부터 뭔가 묘하게 할머니가 자꾸 눈에 띄더래요. 처음엔 꿈속에만 나왔었는데 이제는 세수라고 양치하고 나면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는데 뒤에서 할머니가 보고 있고요. 깜짝이야 해가지고 뒤로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두운 밤에 조용히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면은 혼자서 걷고 있으면 뒤에서 아유 혼자서 다니다가 몸 상하면 안 되는데 몸 상하면 안 되는데 할머니가 날 많이 걱정하시나 보다 생각했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그러다가 아주 소름이 켰던 적이 이게 목욕을 했대였대요. 일본 사람들은 샤워보다 목욕파 확실하게 목욕파인데 목욕하려고 따뜻한 바다 놓고 물에다 몸을 푹 담글고 아이고 피곤하다 하고 쉬는데 물에다가 몸을 푹 담고 눈을 잠깐 감았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못지 하고 눈을 딱 떴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진짜 얼굴을 바짝 들이고서는 왜 자기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아주 잘 컸어. 그 순간은 자기 할머니가 아닌 것 같은 느낌에 하고선 비명을 질렀더니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할머니가 안 계시더래요. 할머니 영가가 이게 뭐야 상금 뭐였지 너무 무서운 거죠. 내가 알거나 할머니가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아유, 그냥 할머니가 너 잘 컸다고 그럴 수 있는 거겠지. 아유, 할머니가 너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돌아가셨어도 아유, 그런 분 아니실 거야. 그건 너무 찜찜한 거예요. 점점 할머니가 자기를 더 가까이 와서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모님이 사고가 났어요. 아, 네. 부모님이 두 분 다 차를 타고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급하게 갔는데 병원에서는 아이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막 이러고 아유 이렇게 힘들어하는 찰나에 너무 이상한 걸 본 거예요. 밤중에 부모님 계신 병실에서 병소 봐야 들리다가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빨리 일어나야 될 텐데 병수 봐야 들리다가 잠이 너무 온다. 근데 오늘 밤에는 있어야 되는데 해가지고는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커피가 안 되겠다. 드링크가 마시고 오자 하고 나가서 피어 회복을 쫙 들이키고 쭉 머무리고는 그래도 내일 아침에 의사 선생님 진료 도시는 것도 보고 가야지. 그래도 병실 문을 싸겄는데 이상하더 문을 조금만 넣었는데 한이 사느한 느낌. 왜냐면 병원의 병실은 절대 싸늘갈 수가 없거든요. 웬만하면은 환자는 몸에 따뜻하게 해야 되니까 싸늘해요. 문을 싹 읽었는데 두 분 부부께서 한 병식에 누워 있는데 두 분 침대 사이에 할머님이 서 가지고 그 아버님하고 어머니, 자기 아들과 며느리 몸 위에다가 손을 얹고서는 고개를 하늘로 들고 눈을 까드리고서는 뭐라 할 수 없는 말을 하더래요. 알 수 없는 말을 하더니 저게 뭐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끝나고 그 뒤에 들려왔던 말이 너무 소금 돋았대요. 너희들이 가야지. 걔가 너희들이 가야지. 나나도 빨리 오지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엄마 아빠가 빨리 가야 된다니 그때부터 이게 잘못됐다. 예, 지금 이게 내가 알던 할머니가 확실하게 아니다. 그래서 주변이 수소문을 했대요. 막 수소문을 하다가 그 부모님이 두 분 다 이렇게 누워 계신 상태니까 부모님 친구분들이나 부모님 직장에 있던 분들이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평소에 나나 씨가 행실도 좋고 나나 씨 부모님도 크게 원한 살 일이 없으셨으니까. 그러다가 그쪽에서 그거 보니까 여기 한번 연락해봐라. 지난번에 내 아는 사람이 크게 도움받으신 분인데 나나 씨 그런 상황이면은 한 번 가봐라고는 킹무라 선생님 연락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가보자 하고 상담을 받으러 오신 거죠. 여기까지 듣고 키무가 선생님이 확실하게 뭐가 안 좋네요. 일단 제일 의심이 가는 그 화분부터 어떻게 합시다. 김무화 선생님이 딱 그 나나 씨 자취방으로 제자분들 같이 가서 나나 씨한테 그 화분을 받았는데 화분이 딱히 그렇게 뭔가 영적인 안 좋은 기운이 있거나 하진 않더래요. 그냥 물어봤어요. 나나 씨, 이거 화분 혹시 꺼내보셨어요? 안에 걸 꺼내봤대요. 그건 뭐가 있든가요? 일단 꺼내기 전에 얘기를 들어봅시다. 무슨 산삼이나 인삼 같은 게 들어있더라. 되게 사람처럼 큰 뿌리가 4개로 갈라져 있고 근데 원래 그 산삼이나 인삼 같은 게 그렇지 않느냐 딱히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다. 나 학교에도 식물이 자라는 선배한테 물어봤는데도 산삼이나 인삼이 한 종류 같은데 먹을 때 조심하 나중에 뭐 건강 안 좋아지면 먹으라고 했다며 할머니가 먹을 때 조심만 해가 약은 원래 함부로 먹는 거 아니다. 뭐 그런 얘기만 들었어요. 그런가요? 하고서는 일단 그 화분을 그대로 두고 그럼 할머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할머니가 시골에 어디 사셨다고요? 하고 저는 시골에 할머니 사시는 곳을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가 자꾸 하신 지 시간이 됐지만은 고에 여기저기 어신들한테 물어보고 하면서 찾아보니까 이상해요. 할머니가 되게 좋은 분이 갖고 들었는데 다들 그런 할머니, 어디 사리던 할머니, 거기에 그런 할머니가 자 않나 그러더니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집 아시나요? 그 집 대단했지. 그 집이 원래는 영험한 영매사였어. 영매사요. 그 집이 말이야. 원래는 이 주변에 치수 봐주고 이 땅에 집 짓기 전에 제사 올려주고 그건가 하는 영매사였어. 그게 아마 그 할머니의 아버지. 그 할머니의 아버지 되시는 분. 그쯤까지는 내가 기억을 하는 게 그 집에서 막 우리 동네 집필 때 목사님들 모아놓고 제사 지내고 그랬거든. 근데 그 할머니는 그렇게 안 했어. 그 할머니는 자기 아버지 딱 돌아가시자마자 그 영매사일 이거 다 정리했다니까. 여기까지 넣으니까 이상한 거요, 느낌이. 예. 영매사일을 딱 정리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도 무당 같은 경우에는 세습을 하잖아요. 신이나 혹은 가족 중에 누군가한테 신병이 내려가서 위에 있는 부모님들이 신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받게 한다든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희도. 근데 일본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영매사 같은 경우에는 세습을 하는 경우가 드물이지 않고 거기다가 치수, 그러니까 물을 봐주는 거예요. 치수는 물에서 봐주는 건데 그런 것도 봐주시고 땅터 봐주시고 제사 올려주시고 하시면은
수입을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되게 이 지역에서 그런 일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순간에 끊어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왜 끊어내셨을까? 그게 왠지 이번 일하고 이유가 연관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할머니가 사시던 집은 다 정리했느냐 하니까, 예, 다 정리했고, 할머니가 창고에 책 같은 것만 좀 많이 두셨다. 옛날부터 책을 많이 읽으셨다. 소설적을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아마 우리 집 창고에 너무 오래된 책등 가치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게 있다. 킹으로 선생님 딱 느낌이 오더래요. 톡이 그걸 봐야겠습니다. 그게 어디, 저희 부모님 집에 있을 거다. 부모님 집에 갔는데 부모님 집에 가니까 으쓱한 기운이 늘더래요. 여기 세울 가자. 아무리 사람이 지금 다 입원해가지고 빈집비가지만은 이렇게 싸늘할 일인가 그 책이 어디 있어요. 아마 부모님들이 여기에 두셨을 거예요 하고 저는 책을 막 뒤지고 있었대요. 책을 막 뒤지다 보니까 예, 되게 오래된 책들 공책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직접 쓰신 것 같은데 노트 내용이 막 적혀 있더래요. 어릴 때부터 일기장 같은 건데 중간부터 내용이 이상한 게 아버지가 제사를 지낼 때 내가 깜빡 잠이 들었다. 근데 꿈속에서 내가 명의 다 하는 걸 봤다. 내가 천수를 다해서 가족들 보는 앞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는 거였다. 무섭다. 그래서 막 넘어가더니 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왜 죽는 걸까?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하는 건 영가를 달리기 위함인데 영가가 남아있다는 건 아직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대수명이라고 하던가요. 다른 생물의 목숨을 대신 희생시켜서 내가 받게 될 환화액을 대신 치르게 하는 대수명이란 대목이 나오고서는 그 밑에 적힌 게 대수명은 대답이 될 수가 없다. 그거면 어떻게 해야 되나 확 격혀 있다가 방법을 찾은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신상치 않은 걸 쫙쫙 보는데 친무라 선생님 뒤에서 조용히 읽은 소리가 들리더래요. 자네 지금 일어나 봐. 근데 그 소리를 들고 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도 그래래요. 책마저님이 다른 것보다 일어났으니까 계자분들도 다. 선생님 뭘 발견하셨습니까? 근데 선장님이 말을 하려는데 말이 안 나오더래요. 눈만 옆으로 줄 돌렸더니 백발의 할머니가 그 옛날 옷 같은 걸 입고 몸에 부적을 막 덕질덕질 바르고서는 자기 딱 쳐다보면서 돌아니까 몸이 옆으로 딱 돌더래요. 돌아와서 보니까 거실에다가 오래된 책들을 다 펼쳐놓고 제자들하고 같이 찾고 있었는데 일어나가지고 옆 딱 보니까 거기는 그 흔히 말하는 베란다 방향, 베란다 방향면 우리가 사람 몸 다 들어가지는 큰 창이 있잖아요. 베란다 샤시에 일본 샤시는 혹엽이거든요. 그러니까 밖이 더 선명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발이 있고 그럼 조금 백간다 쪽인데 한데 귀가에서 그 할머니 목소리고 띠야 갑자기 발이 움직이더요. 하는데 선생님한테 쿵 문이 닫혀 있으니까 창문이 근데 몸이 안 멈추요. 바꾸고 나가려고 몸을 쿵쿵 자기 의지가 아닌데 키모가 선생님이 계속 그 창문에 들이박는 거예요. 쿵! 쿵쿵쿵 쿵쿵 쿵쿵. 애오느 순간부터는 너무 세게 부딪히는데
자기 힘으로 멈출 수가 없으니까 머리에서 피가 나고 그러는 거죠. 와, 그 제자분들이 선생님 막아, 선생님 막아, 선생님 막어, 머리 잡아, 머리 잡아, 선생님 어떡해요, 선생님 어떡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제자분들이 잡아가지고 하는데 키무가 선생님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제자분들한테 이제 팔다리하고 머리 잡혀가지고 눕는데 누운 키무와 선생님 얼굴 위로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남의 일에는 끼어드는 게 아니야. 이걸 보고 너도 딱 까버렸대. 이거 났을 키무가 선생님도 병원에 누워 있던 거죠. 머리를 다쳐가지고 좀 꿰매고 그래가지고는 이거 예사 일이 아닌 것 같다. 그 사이에 제자분들이 킹무아 선생님 일어나셨습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제자분들도 이 일이 있었을 때 아직 숙련된 분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좀보다는 몇 년 전 이야기니까. 예, 지금이야 그분들은 다 충연된 영매 독립하신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대부분 다 배우는 입장이었어. 다들 눈을 떴는데 키무아 선생님이 일이냐 다들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들더. 예, 나나씨는 어디니? 나나씨요? 나나씨는 부모님 보드린다고. 일단 그쪽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김가드님이 하면서 야, 지금 내가 병원에 있을 때가 아니다. 야, 나나씨한테 가야 돼. 빨리 이거 빨리 가야 돼. 우리 그분 혼자 놔두면 안 돼 하고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억지로 퇴원을 해가지고 일단 나나씨가 부부님 가셨다. 머리야, 그 병원으로 가자. 병원으로 가가지고는 제자분들 이해하고 병원으로 가가지고 힘을 가는데 머리 감싸지고 온몸이 아픈데 올라갔어요, 병원에. 근데 병원이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티모가 선생님이 왔더니 그 접수에서 누구분 혹시 여기 오셨냐고 만나러 왔다. 병원 들어가기 전에 그러잖아요. 면회 누구 왔는지. 근데 병원 쪽에도 혹시 보호자세요? 아이 보호자가 아니고 그 보호자가 그 따님이신데 그분 왜 무슨 일이 있나? 그니까 아니 지금 부부 입원해 계신 분들이 둘 다 지금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셨습니다. 예, 두 분이 다 지금 생사히 장담할 수가 없고 지금 탄속이 달고 계속 심장박동 그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계속 보고 있고 하근데 보호자분이 연락이 안 돼서. 그런데 혹시 보호자분하고 연락이 되시는 건가요? 그니까 김무하자님이 딱 생각했대요. 조졌구나 지금 진짜 막말로 완전 상황이 조졌구나. 난 누워있던 사이에 크게 심하게 일어났구나. 바로 지금 연락이 저희도 안 돼가지고 저희가 그 보호자분 찾아가 볼 테니까 일단 혹시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연락처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 보호자분한테 직접 가 보겠습니다 하고 저는 차를 다시 운전해서 야, 그 어디로 가야겠냐? 그 자취방으로 가자. 나나씨 자방으로 살을 땡 움해가지고는 막 밟아가면서 간 거예요. 집으로 갔더니 나나씨 문이 굳게 잠겨 있었대요. 야, 이거 문이 잠겨 있다. 어떡하냐? 이거 열어야 되는데. 나나씨 하는데 안쪽에서 뭔가 짤랑짤랑 하는 소리야. 딸랑딸랑 하는 소리하고 쿵쿵 뛰는 소리. 뭔가 두드리는 소리가 같은 그런 게 들리는 거예요.
야야야이 소리 들어보니까 이거 아유 안에서 어떻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한데 일본은 집하고 집 사이 벽이 진짜 얇아요. 진짜 그래도 우스갯소리나 흔한 얘기로 나오는 게 옆집에서 대화하는 소리 귀만 대고 있으면 다 들린다. 네. 그리고 옆집에 커플 사는 집에 가지 마가 밤에 잠 못 잔다. 진짜 얇은데 그러면이 정도 콩콩 뛰고 방어 딸랑 울리고 하면은 누군간 튀어나와가지고 야 참자 활법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나와. 그랬더니 키모 같은데 이거 산 사람이네는 돌이 아닌 거가 뜯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가 선생님 그럼 제가 뜯을까요? 그냥 기름 뜯을까요? 김무가 선생님도 아이씨 뜯어. 일단 뜯어. 일단 뜯고 보자. 우리가 의뢰를 받았고 돈도 받았고 한 게 있으니까 경찰 오면은 나중에 문제 생긴 것 같아도 뜯었다고 하고 급하니까 병원에서도 그러니까 뜯어. 일단 해가지고는 어떻게 문고리가 막 두드려가지고는 일단 문고리를 떼냈대요. 문고리를 떼내고 떼서낸 거예요, 문을. 왜냐면 일본은 도어각 같은 게 잘 없으니까. 일단 문고리를 떼내면은 잠금새가 하나 풀렸고 위에 뭐 걸쇠 같은 건 해봐야 정인 남자 2-3명이 온 힘. 다 하면은 금방 때려져요. 네, 이게 문짝이 떼낸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기반이 조용하더래요. 물리적으로 조용하더래요. 실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근데 영감이 쓰신 분들이니까 다들 이분들의 영감에서는 비가 찢어져라. 웃는 소리를 내면서 누군가가 방울을 흔들고 부을 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머리가 찢어질 것 같더래요. 방 안으로 들어가니까 불이 다 꺼진 방에 창문도 닫아놓고 커튼도 닫히고 그 원룸 한가운데서 나나 씨가 그 오에스트 안나 아니본으로 무릎을 옆으로 해가지고 딱 앉아 있더래요. 고개 북이고 그리고 몸 위에는 하얀 커튼, 천 같은 천 있잖아요. 여기 얇은 이불도 아니고 그냥 천 같은 거 그거를 머리끝부터 이렇게 발끝까지 이렇게 하고 누워져 있더래요. 앉아서 앞으로가 가지고는 어깨를 딱 박잡고 흔들었대. 일단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나나 씨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막 흔들는데 눈이 이미 죽은 생선눈, 눈이 완전 탁하게 돼 있어가지고는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보니까 그 화분이 펼쳐져 있고 화분 위에 그 풀 같은 거 있잖아. 위로 흙 위로 나와 있는 부분. 그것만 있고서는 뿌리가 없더래요. 그 인삼인가 산삼처럼 생긴 그게 없더래요. 먹었구나. 이거 아무래도 먹으면 안 되는 거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거 먹어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한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할머니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할머니 말투는 나나 씨한테나 아이고 우리 손녀야 아유 그래 이런 목소리였고 영가가 되고 나서는 이들이 빨리 안 좋게 돼야지. 나나도 빨리 안 좋게 돼서 일로 오는데 이런 얘기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키모가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들었던 목소리도 그러길래 남의 일 신경 꺼야 질근식이었는데 키모가 선생님 뒤에서 쿵쿵 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린다요. 막 뛰면서 막 큐물질이 막 뛰는 소리가 들리더요. 그리고 막 북 두드리고 방 울리고 하는데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그 웃음소리가
이거 할머니 웃음소리가 아니라 되게 맑게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다 된 거야 하면서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얘 됐다 됐어. 이제 다 끝났어. 너들 이제 와서 아무것도 못해. 뒤를 싹 돌아봤는데 그 부적 같은 거를 막 붙인 옷이 킹 무관장 선생님이 기억하기 전에 왔던 할머니가 입던 옷을 입고 되게 젊고 예쁜 여자가 막 방방 뛰면서 북을 두드리고 방으로 흔들고 머리 밀고 손 치켜들고 막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예,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손녀분 나나 씨하고 많이 닮았어요. 많이 닮았는데 그 입이 찢겨져 오시면서 예, 다 끝났다. 다 끝났어. 아이고, 우리 손녀 내가 이렇게 키우는 거 얼마나 고생했는데. 자, 이제 불청객들은 가고 나는 마무리해야겠다. 아이고, 우리 손녀 힘들지. 빨리 엄마 아빠 따라가야지. 그는 머리가 너무 아프더. 이게 진짜 그 악기가 된 거죠. 이 임원이가 이 악기가 내보내는 그 주변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기운이 내 너무 세더래요. 원래부터 영감이 있던 사람이 악기가 되면은 취욕화돼요. 친구가 되니 머리가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순간 드는 생각이 사람이 먹을 걸 먹으면 바로 소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밥을 먹으면은 바로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위장에 들어가지고 소화가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 하이 그걸 먹었다고 바로 몸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았으면 지금 벌써 들어갔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든 눕혔대요. 눕혀가지고는 어떻게든 배를 그냥 명치 있는 데를 노리고 주먹고 쾅 확 내리대요. 예,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쾅 내리니까 뒤에서 그 할머니 영가가 갑자기 딱 멈추더니 야, 너 지금 뭐 하니 이 쌍놈이. 너 나가. 소리 들더요. 예, 그랬더니 키모 아드님이 막 코에도 피가 툭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풀려가지고 창문 애들이 박어가지고 머리 꿰매고 그러고 피 흘리고 그러졌는데 코피까지 그 나니까 어하고 쓰러지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제자분이 키우라 선생님을 옆으로 치우고서는 그 나나씨 머리채를 잡고 손가락으로 막 밀어 넣었대 어떻게든. 그러니까 사람이 손가락을 놓으면 진짜 빵으로 구토한다가 나오잖아요. 그걸로 토를 한 거예요, 나나씨가. 근데 토를 하니까 뒤에 영가가 미쳐 뛰면서 안 돼. 어떻게 키운 건데, 어떻게 먹여 나온 건데, 이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막 날뛰면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왔는데 이게 뭐 사람이 토를 하기 시작하면은 멈출 수가 없잖아요. 한번 토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나오기 전이면 먹을까. 후액하면서 방금 먹은 게 다 쏟아져 나온 거죠. 쏟아져 나오니까 눈이 흐리멍텅했던 게 돌아오더래요. 돌아오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때가 뒤에 할머니 영가도 힘이 빠져서 안 돼 이러고만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 나나씨가 눈을 뜨니까 할머니 영가는 늘 사라져 가는 거죠. 그 나나씨가 정신이 조금 빨리 차려서 물어봤대요. 신무가 선생님하고 같이 왜 그랬어요, 나한테 할머니. 그랬더니 아까 그 젊은 여자 모습에서 다시 뜨고 할머니가 된 영가가 눈을 싹 부르면서 내가 만든 아들내미한테서 나온 손녀. 내가 키워가지고 내가 내 몸을 쓰겠다는데 뭐가 잘못되는데 뭐가 잘못되는데
막 이러다가 싹 사라져 버렸대요. 그렇게 사라지고 나니까 나나 씨도 정신이 돌아오고 키물과 전도수모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웃겠다 이러도 아이나 씨 부모님한테 빨리빨리 병원에 전화해 아이고 부모님도 괜찮아지셨나 봐야 돼. 부모님도 상태 안 좋아졌다고 했어. 막 이러면 또 마지막까지 챙겼는데 다행히 부모님도 정신이 차리셨대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다들 상태가 안 좋으니까 당장은 해결이 안 됐고 나중에 이제의 의뢰를 마무리하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원래부터 삼이나 도라 이런 뿌리 식물들이 약간 인간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 느낌 그런 용도로 많이 쓰였대요. 경매 쪽에서 예를 들자면 제일 유명한 게 만드라고 판타지 같은데 많이 나잖아요.